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톡스 잉글리시의 김태훈입니다. 자, 오늘 English Q&A라는 강의의 첫 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볼 건데요. 자,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영어 기초자 분들이라면 정말 앞으로 영어를 보는 그 시선 자체를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말하기를 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 제가 국내에서 영어를 마스터하기까지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익히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한 수업이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이 강의를 다 들을 때쯤에는 이제 조금씩 말문이 트이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대를 안고 저랑 한번 수업을 시작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건 스피킹의 비밀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레슨 1, 스피킹의 비밀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해야 스피킹을 빨리 늘릴 수 있을까? 저랑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해야 스피킹을 잘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우리 그러려면 영어 원어민으로 태어나면 제일 쉽겠죠. 자, 물론 비현실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자, 그럼 영어 원어민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스피킹을 학습하는지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자고요. 과연 원어민 어린이가 영어를 어떻게 배우는지를 보면 자, 부모나 뭐 친척 내지는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체득을 합니다. 학습 과정이 없이 사실 체득을 통해서 익히게 되죠. 자, 도대체 얼만큼의 노출이 필요한 것인가를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먼저 옹알이 하는 데까지 갓난아기가 이 세상에 응애 하고 태어나서 옹알이 하는 데까지 총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자, 그리고 첫 단어 뭐 엄마, 아빠, 뭐 마마 이런 것들을 이제 뱉기까지가 10개월에서 한 15개월. 이제 한 돌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엄마 아빠를 이렇게 부르는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단어를 결합하는 시기는 한 18개월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제 두 돌이 돌아오기 조금 전쯤 되면은 이제 단어를 결합해서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루 종일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인풋을 주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 환경에서 단어를 결합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이런 단순한 문장을 만드는 데까지 무려 18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 어린 아이보다 훨씬 더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잘만 방법을 잡고 가면 이거보다 훨씬 짧은 시간 안에 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건 원어민의 얘기였고요. 자, 원어민으로 태어날 수 없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스피킹을 늘릴 수 있을까? 스피킹이 참 많은 사람들의 발목을 잡잖아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역시 방법을 좀 알려드리자면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자, 다음 두 가지를 다 하셔야 되는데요. 자, 먼저 미친 듯이 공부하기. 네. 환경의 제약을 뛰어넘어야 하잖아요. 우리 그냥 일반인들, 뭐 원어민이 아닌 뭐 한국어를 원어민으로 구사하는 이제 영어를 그리고 외국어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문맥이 없어요. 뭔가 단어를 하나 공부할 때도 글자라는 굉장히 추상적인 형태로 이걸 학습하게 되고 길을 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햄버거다. 그러면 햄버거를 보고 이거 뭐라고 해? 이랬을 때 아, 그거 햄버거라고 해. 이런 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먼저 그림이나 글자로 먼저 접하거든요. 이런 환경적인 제약이 너무나 커요. 비원어민들에게는. 그래서 미친 듯이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하고 두 번째, 평생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듣고 나면 아, 뭐야. 그렇게 하면 누가 못해? 라고 하시는데 실제로요. 국내에서 스피킹을 마스터했다라고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평생 공부를 하고 또 굉장히 고강도 학습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죠. 지금 저랑 같이 평생 공부하자고 오신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영어 전문가가 아닌 그냥 일반 학습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직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취미 여가도 있고 인생을 즐겁게 살려면 그런 것들 하면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럴 필요가 아예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 왜 모든 사람들이 영어 전문가가 되어야 하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내 인생에서 필요한 영어를 잘 구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일부 효과적인 학습법들을 영어를 소위 이제 국내에서 통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익혀온 여러 가지 학습법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부 효과적인 학습법을 압축적으로 취사 선택해서 실천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효과적 학습에 대한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태까지 여러분들 영어 공부 학교에서 많이 해오셨죠? 저도 학교에서 정말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아예 영어를 배우지 않았던 세대예요. 네, 나이가 나오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아예 영어라는 과목이 없었고 중학교 때 ABC를 처음 배우던 세대였습니다. 물론 저는 다행히 이제 초등학교 때 영어 선생님을 미리 만나서 미리 영어로 공부를 했어요. 그랬지만 그렇게 남들보다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누구보다 영어를 열심히 했다고 자부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보내고 수능을 보고 수능 영어를 다 맞고 그러고 대학을 갔음에도 저는 스피킹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제가 영어학을 전공을 하는 과정에서 만났던 한 선생님으로부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스피킹은 이게 정말 핵심인 거구나. 자, 사실 이 과정까지 오는 것도 많은 분들이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남들보다 선행학습을 하고 평생 동안 정말 고강도 연습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소위 말하는 이 한국 사회에서 기대하는 거에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상태로 대학교를 가요. 그런 상태에서 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스피킹의 어떤 비결을 깨닫는다라는 경험이 살면서 모두에게 주어지진 않죠. 저에게는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제가 깨달은 이 의문문을 만드는 것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도 입이 뚫린다라는 거죠. 의문문 만드는 문법 구조,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스피킹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스피킹을 익힌 걸 여러분들께서는 압축적으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짧은 기간 안에 효과적으로 학습을 해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제가 이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오늘 아주 가볍게만 드리고 지나가려고 해요. 자, 오늘은요, 다른 거는 전혀 외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요거 하나는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뭐냐면 바로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또는 조동사, 주어, 동사. 자, 어떻게 외우시느냐면 의, 조, 주동, 조주동. 의, 조, 주동, 조주동. 자, 따라해보세요. 소리 내세요. 의, 조, 주동, 조주동. 의, 조, 주동, 조주동. 의, 조, 주동, 조주동. 의, 조, 주동, 조주동. 자,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조동사, 주어, 동사. 자, 이제 문법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좀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조금 단기간에 효과적인 학습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문법을 공부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당연한 얘기고요. 우리가 뭐 손에 코 안 묻히고 코를 풀 수는 없듯이 문법 공부를 하실 때 아주 기본적인 틀은 당연히 익히시는 게 맞아요. 그렇게 안 하고 영어 말하기를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건 모순이니까요. 자, 기본적인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의, 조, 주, 동, 조, 주, 동. 의문사, 조동사, 주어, 동사, 조동사, 주어, 동사. 자, 이것만 여러분들이 정말 달달달달 외워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시겠죠? 요거 하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죠? 의조주동, 조주동. 뭐라고요? 의조주동, 조주동. 자, 우리가 이 강의를 앞으로 쭉 같이 진행을 하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의조주동, 조주동, 의조주동, 조주동. 저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우라고 하니까 읊어본다. 이러면서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조금 더 이제 본격적으로 조동사라는 걸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자, 조동사. 또 문법 단어 이렇게 나오니까 머리 아프시죠? 자, 제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조동사, 과연 이 조동사라는 게 무엇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를 보조해주는 걸 조동사라고 해요. 너무 쉽죠? 그죠? 자, 그래서 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보조장치가 바로 조동사입니다. 뭐 의미를 더해주는 게 됐든 문법적인 구조를 좀 서포트를 해주는 게 됐든 간에 자,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동사의 뜻을 더해주는 또는 동사를 옆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조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조동사 어떤 종류가 있느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뜻이 있는 조동사라는 게 있고요. 자, 뜻이 없는 조동사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전에 제가 동사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는데, 자, 뜻이 있는 조동사는 뭐냐면, 즉 얘네가 들어옴으로써 동사에 색이 입혀지고 의미가 더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이 아래 것들은 뜻이 없다라는 건 그냥 문법적으로 보조만 해주고 빠진다라는 겁니다. 동사 혼자 살 수 없는 것들을 이 둘이 나와서 조금씩 도와주고 이제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뜻이 없는 조동사, 뜻이 있는 조동사 했는데요. 자, 그럼 먼저 뜻이 있는 조동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가볍게 볼게요. 지금 당장 못 외우셔도 괜찮고요. 그냥 편하게 따라오세요. 자, will, 뭐뭐 할 것이다. shall, 할 것이다 또는 뭐 권유 따위를 할 때 쓰는 그런 조동사고요. may, 해도 좋다 내지는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을 할 때 쓰는 그런 조동사입니다. can, 할 수 있다. 자, 이런 뜻이 있는 조동사가 있습니다. 외우지 마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가볍게 보세요. 자, 이 강의의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냥 강의를 듣기만 해도 저절로 외워지고 계속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제가 조금씩 그 비밀의 이 창을 열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그걸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들으시다 보면 스스로 깨닫는 그런 순간들이 계속 강의 곳곳에 있을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그냥 편하게 기다리시면 돼요. 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보세요. will, 할 것이다. shall, 할 것이다. 권유. may, 해도 좋다. 추측. 그리고 can, 할 수 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뜻이 없는 조동사라고 했는데요. 자, 뜻이 없는 거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이 auxiliary verb라는 것들이 있고요. linking verb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조동사, 연결동사 우리 이거 따지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한테 지금 필요한 건 어떤 문법적인 지식을 막 쌓아서 내가 문법으로 누구랑 좀 이렇게 문법에 대한 대담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말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이 수업의 유일한 목적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말하는 것만 도와드릴 거예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수업 내내 제가 계속 조동사라고 부르는 것들 중에는 자, 이 auxiliary verb라고 하는 조동사도 있고요. linking verb라고 하는 연결동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원래 조금 달라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알려고 하실 필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두 개를 그냥 저는 조동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강의 내내 그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연결동사를 조동사라고 설명하시면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리려고 하는 건 문법을 파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말을 하는 걸 도와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 길로 가든 왼쪽 길로 가든 말하는 거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니까요. 이 두 가지 제가 조동사로 이렇게 통칭해서 가겠다. 이 점을 한번 확실히 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스피킹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뜻이 없는 것들 중에서 비동사라는 조동사가 있는데요. 자, 비동사라는 조동사는 am, or, is. 이 세 가지가 있어요. am, or, is. 자, 이 비동사는 뭐랑 뭐를 담당하느냐? 역시 외우실 필요 지금은 없습니다. 명사와 형용사를 담당한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이제 이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쉬운 예문을 가져왔어요. 첫째, I'm her brother. I'm her brother. 내가 걔 오빠야. I'm her brother. 자, 비동사가 있고요. 누구랑 같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죠? brother. 명사가 나오니까 비동사가 네, 제 차례군요 하고 나왔어요. 왜? 명사니까 am. 명사니까 am. I am her brother.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도 한번 보면 피곤해? 피곤하구나 이렇게 물어보는 상황인데요. tired, 힘든, 피곤한, 지친. 자, 이런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나오니까 또 비동사가 네, 저 부르셨어요? 이렇게 나왔죠. Are you tired? Are you tired? 자, 여러분들이 다 기본적으로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보면서 대단히 어렵다라고까지는 느끼지 않을 법한 그런 문장 속에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명사, 형용사를 누가 담당한다? 비동사가 담당한다. 외우시지 마세요. 어차피 알게 될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다음 보시면 do와 does라고 하는 그런 조동사가 있어요. 이 둘은 일반 동사를 담당한다.
자, 일반 동사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것들이에요. 먹다, 자다, 일어나다, 가다, 오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동사라고 해서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do, does도 실제로 예문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쓰이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보시면 Do you know my number? 제 번호 있어요? 제 번호 알아요? 이랬을 때 Do you know 라는 일반 동사가 나오니까 do. do랑 does가 이번엔 제 차례군요. 네, 부르셨어요. 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Do you know my number? Do you know my number? 자, 밑에도 마찬가지. 뭐 부정문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know라는 게 나오니까 He does not know your number. 걔 네 번호 몰라. 번호 줘. He does not know 동사가 나오니까 뭐 긍정 부정 별로 상관없이 다 do, does 이런 것들이 내 차례네요 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do랑 does는 뭘 담당한다? 일반 동사를 담당한다. 역시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비동사의 변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자, 비동사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 역시 오늘은 그냥 가볍게 훑어보는 날이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자, 나 하면 I am a boy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보셨죠? I am 가볍게 훑고 지나갈게요. 자, 너, 우리, 그들 이런 것들은 are랑 많이 씁니다. 그래서 you are, we are, they are 그리고 기타 복수 명사 같은 것들이 나오면 뭐 people, 사람들 그러면 people are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리고 그녀, 그것 뭐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 단수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is를 써줍니다. He is, she is, it is 자 해서 단수들과는 이런 것들과는 is를 써준다. 자 해서 무엇과 같이 이 비동사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류가 살짝 바뀌는데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지금 억지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저절로 기억하시게 될 영역이에요. 자, do, does 변화를 하는데요. 자, 요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어가 둘이면, 즉 복수면 외롭지 않으니까 두만 보내요. 야, 두야 가라. 자, 근데 주어가 하나예요. 하나면 두만 보내면 좀 약간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그래서 이 es를 뒤에다가 추가로 붙입니다. 야, 너도 가. 야, 같이 가서 좀 놀아드려. 외로우니까. 자, 해서 does. 굉장히 쉽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주어가 둘이야. 어차피 자기들끼리 잘 놀고 있는데 내가 끼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두만 살짝 가요. 근데 혼자 있어, 주어가. 되게 적적해. 외로워. 그래서 자, 두만 보낼 게 아니라 does까지 이렇게 옆에 끼고 같이 이렇게 오손도손 얘기하러 간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주어가 복수면 do, 단수면 외로우니까 es 붙여서 does. 오케이? 자, 요거는 이렇게 한 번 더 역시 읽어보시고 넘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한번 같이 간단하게 짚어보면서 여러분들 이제 English Q&A 준비가 잘 됐는지, 학습을 하실 준비가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배운 내용 첫 번째 복습해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 뭐가 있었는가? 의조주동, 조주동. 의조주동, 조주동. 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배웠던 거 의조주동, 조주동. 꼭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비동사 do, does 중에서 일반 동사를 담당하는 게 비동사였을까요? do, does였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정답을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do, does였죠. do, does가 일반 동사를 담당한다 라고 배워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he, she, it 이런 단수처럼 주어가 하나일 때, 외로울 때 이 do와 does 중에서 뭘 쓴다고 했죠? 그렇죠. 같이 좀 가드려 해서 뭐였나요? es를 붙여준다 였습니다. 자, 이제 you, we, they 그리고 또 복수 이런 것들과 쓰이는 그런 비동사는 어떤 거라고 아까 우리가 잠깐 가볍게 봤던가요? 그렇죠? are입니다. are.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간단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스피킹의 비밀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English Q&A라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스피킹의 말문을 트이는 그 첫걸음을 내디셨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그럼 저는 이 강에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이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